안녕하십니까. 아이스크림 홈런의 교과계획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종진 팀장입니다. 2013년 교과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고 내년에는 3, 4학년, 내후년에는 5, 6학년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올해 교과서가 바뀌는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교과서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용시켜 본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 2학년 교과서가 과목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하는지 핵심 중심으로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6학년, 3, 4, 5, 6학년 학부모님께서도요, 1, 2학년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나중에 교과서가 바뀌었을 때 자녀들을 지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 2학년 개정 국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된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서의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가 한 권, 그 다음에 읽기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모두 다 아울러서 국어라는 주 교과서 한 권으로 구성하여 수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들을 통합시킨 이유는 국어라는 것이 이러한 영역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만 제대로 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들을 통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국어의 특징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활동들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영역에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입식이 아닌 이런 활동들을 직접 몸으로 해보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개념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어라는 주 교과서 이외에 국어 활동이라는 워크북 형태의 보조 교과서를 제공해서 국어에서 배웠던 그러한 개념들을 실제 생활에 좀 더 접목해보고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정 국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국어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이 있다라고 앞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과연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읽기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읽기 능력은 글을 그냥 줄줄줄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정립하는 것까지 읽기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활동들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뭘 묻는지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읽어내지를 못한다면 과연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데 과연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국어는 물론이고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읽기 능력은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공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읽기 능력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교과서에서 찾고자 합니다. 교과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과서 싫어할 겁니다. 만화라면 그렇게 죽어라 보는데 교과서만 보면 도망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과서는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범교과 제재라고 해서 국어 교과서에는 정말로 다양한 소재와 제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읽기에 재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교과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 문장, 내용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와 친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읽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1, 2학년에게 있어서는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정 읽게 방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지,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가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낱말들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1, 2학년들에게 있어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어휘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이 어려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글을 모두 다 읽었을 때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서로 묻고 답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이러한 교과서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읽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활자라는 그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무조건 읽기부터 시키시는 게 아니라 듣기부터, 교과서 듣기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서를 듣다 보면은 읽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 자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읽기로 유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홈런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전문성어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구연동화 듣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듣기부터 시작해서 읽기로 유도해 주시는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교과서를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한 줄은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다음 줄은 아이가 읽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서로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읽어나가는 분량을 늘려가시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엄마가 2줄, 아이가 2줄, 나중에는 엄마가 한 문단, 아이가 한 문단, 그 다음엔 엄마가 한 페이지, 아이가 한 페이지, 서로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다 보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읽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아이가 자기 목소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아이가 녹음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아이가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고 자기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읽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들어보면서 자기 스스로 교정하는 효과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정 국어 대비하는 방법 두 번째, 바로 교과서 활동 중심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활동이 강화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왜 활동이 강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는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즉,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직접 해보면서 개념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활동을 통해 하는 걸까요? 이건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학년에게는 직접 몸으로 해보고, 직접 말로 해보고, 직접 써보면서 그러한 개념들이 훨씬 더 아이에게 각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몸으로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작은 개념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익혀나간다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절대로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작은 활동이라도 직접 깨우치면서 해나가야만 이 작은 활동들이, 작은 개념들이 단단하게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뭉쳐지면서 그 다음에 어려운 개념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단단한 개념들에 붙어서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 몰라도 나중 돼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익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념이 가루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념을 익히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 돼서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익혀나가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워주는 길이 되고요. 이렇게 학습한 아이들은 당연히 사고력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사고력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나중 돼서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고력의 크기가 작아진 아이는 사고력의 크기가 큰 아이를 절대로 쫓아갈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